그래서 중진국 이상 사망률이 75%에 점하는 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 때문에 이제 사망한다고 되어 있어서 The World's Number One Killer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이제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기저질환이라는 단어가 뭐 어찌 보면 많이 이제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이제 많은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기저질환, 그렇게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평균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2020년도 작년 이제 10월 달에 세계 심장의 날에 미국 이제 심장학회에서 아예 이제 크게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높은 이제 기저질환은 심혈관 질환이 제일 이제 우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 많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면은 이제 체육관이 문 닫혀 있어서 비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만이 그 코로나19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비만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제 높아져 있는 염증의 어떤 상황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면서,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지혈증이 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병이 더 잘 생기고 이제 코로나 감염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내용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높은 이제 기저질환이 결국 이제 그 비만의 합병증과 이제 관련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고혈압 환자들에서는 이런 ACE2라는 수용체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게 된다는 건데요. 또 하나는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들, 여기 노란색이 이제 콜레스테롤 입자인데, 이 콜레스테롤 입자를 이제 자기들이 하이제킹해서 납치해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떠다니는 혈중에 이제 같이 이제 하이제크해서 이게 온 몸을 이제 떠다니면서 혈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변도 만들어서 인체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뇌졸중, 당뇨 및 담배 연기에 의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잘 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심혈관 위험이 증가되기에 요즘은 심장 검진들을 많이 받고, 또한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나는 이 발열 반응, 우리는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호전 반응에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검진을 받는 이런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시국에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쭉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심혈관 질환에서는 이 질병 부담이 심혈관 질병 부담이 전 세계 50%를 차지하는데, 이 한번 걸리고 나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이게 이제 4년 내 재발 위험이 30% 증가하고, 뇌졸중 생존자 3명 중 2명이 마비, 실명에 대한 어떤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과 저축 소비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심혈관 질환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악화시킵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이런 노년 인구에 대한 보건 의료의 역량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코로나19에 많은 보건 인력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른들이 또 이제 중풍이 오고 나서 후유증으로서 장기 요양급여 이 진단서를 많이 받으러 오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 요양급여 신청을 해서 그걸 케어하는 보건의료들, 이 종사자들이 많은 이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런 많은 비용들이 어디서 나올까? 다 이제 오늘 강의 듣는 여러 사장님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참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 인구, 그 부양할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2015년대에는 8명이었던 것이 2030년대에는 5명으로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2차 예방을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 치료 영향을 한번 살펴봤더니만, 현재 스타틴으로 이제 치료받는 아시아계 그 심혈관 질환 초고위험군, 그러니까 스태틴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는 이런 환자들에서
제대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70, 요즘 이제 55 이하로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6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제 많이 못 움직이고 많이 드시고 해서 영양 불균형이 오면서 대사 질환이 오고 면역 저하가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를 하기 이전에 작은 예방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제 건강산업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운동,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식습관, 클린과 같은 이런 이제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0세 이상 성인, 고 LDL 콜레스테롤, 고중상 혈증, 그리고 이제 HDL 콜레스테롤 낮은 경우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상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성인 30세 이상 2명 중 1명이 이 이상지혈증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내원 환자 수를 추이를 이제 본 것인데요. 이게 그 푸른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이전의 그 숫자고, 이 분홍색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숫자가 되는데, 당뇨, 고지혈증 모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속의 기름과의 전쟁, 고지혈증이 뭐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나라는 이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의 어떤 세포의 형태를 하는 원재료로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하는 이 성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물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면역 호르몬,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제 호르몬 비타민이 이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를 생성을 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원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내 몸속의 기름과의 전쟁에서 그럼 중성지방은 뭔가? 우리 할머니들이 저는 뭐 왜 이래 중성지방이 높아요? 저는 이제 여성인데 뭐 왜 여성지방이 안 높고 중성지방이 높으냐?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도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이제 환자분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그래, 뭐, 질문 안 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웃으면서, 어머니께서 여성이라서 여성지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몸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중성지방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이 가솔린이나 이 디젤류가 이제 중성지방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솔린이나 저 디젤류가 소모가 많이 되듯이 우리 활동량이 많으면은 중성지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마치 이제 이 기름의 부산물인 플라스틱에 해당하는데, 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는 한 300년이나 500년이 되어야 뭐 없어질 또 말동하기 때문에 이 LDL 콜레스테롤은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플라스틱과 같다. 이것이 이제 이 혈관에 끼이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어떻게 해서 없애버립니까? 불로 태워서 소각하는 밖에 없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LDL이 높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뭐 스텐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스테틴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병이 없는 우리들은 이제 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와 같은 이런 이제 이 카디오바스큘라 세트를 통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또 우리가 다 모든 분들이 지금 이제 드시고 있기에 그런 부분을 오늘 코로나19 시대에서 조금 더 제가 재조명해서 재밌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몸속의 기름과의 전쟁에서 중성지방은 바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우리가 이제 저장이 되어서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되고, 합성된 중성지방은 간이나 내장이나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과잉된 양은 혈액으로 이동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중성지방이 그 위험군을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느냐면,
일단은 배를 이렇게 딱 잡아보면 잡히면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중성지방이 높다. 그리고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중 하나라도 있을 때는 그 중성지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밥과 떡, 밀가루 등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은 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찰에 큰 스님들 보면 많은 질문을 하시죠, 저한테. 저는 이제 육류도 먹지도 안 하고 육식도 안 하고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고 자꾸 복부 비만이 이제 일어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식사를 이제 사찰에서 하시는 것을 공양이라는데, 이 아침, 점심, 저녁 공양 기간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나라 한국 예법상 어른이 드시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내놓은 떡이라든지 다과를 손님들이 처사님이나 보살님들이 못 먹으니까 이제 항상 어른들을 먼저 드시도록 권하면은 이제 또 큰 스님이 한 점 드시고 또 한 팀 나가고 나서 또 큰 스님 먼저 드셔야 우리가 드신다 하면은 또 한 점 드시고 해서 한 10팀만 오시면 이 식간 공복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부 다 보면은 이 정말 달마 대사님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삼겹살 등 포화지방산 섭취를 또 많이 할 때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술을 즐겨 드실 때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과 그러면 중성지방은 어떤 이제 인연 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별로 안 높고 LDL이 좀 높은 이런 그룹이 있고 LDL이 안 높은데 중성지방이 많이 높은 이런 이제 오른쪽 편 그룹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관상동맥,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확률이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LDL이 높은 저 왼쪽 편이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이 중성지방이 높은 이쪽, 오른쪽 편군이 훨씬 더 이 관상동맥 질환을 잘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질방군으로 본다면 당뇨병 환자가 그러한데요. 이런 이제 LDL 콜레스테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나 중성지방이 같이 높았을 때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 HDL 콜레스테롤,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LDL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혈관을 청소하는 콜레스테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H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죠. 저도 대학병원에서 이제 혈관 시술을 할 때 보면 심근경색이 오는 분들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걸어서 가슴이 왼쪽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그래서 자기 설명할 방법 없다 하지만 아픈 거 다 약이 다 하는 이런 심근경색 환자가 있는 반면, 두 번째는 막 식은땀 흘리면서 앰뷸런스 타고 와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막 비명도 지르고 막 의식이 막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도착했을 때 보면 이미 돌아가셔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걸어서 들어온 분들이나 이 혈관 시술을 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면 척부 혈액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 편에 해당하는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도 이게 혈관이 지금 막혀 있는 심장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것이 우리 비유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보면 다행히 이제 중간에 이제 샛길에 해당하는 톨게이트 좀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국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국도가 척부 혈액순환 이 혈관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심장 권유경 회색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그 경색 부위가 적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꽉 막혀가지고 척부 순환이 안 됐을 때는 저렇게 경색 부위가 많아져서 돌아가셔서 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고통 중에서 시술을 할 때도 이제 환자가 고통을 많이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척부 순환이 이제 많이 없는 경우에서는 저러한데요. 저런 어떤 그 우리가 콜라테럴 배설, 척부 혈액
이 이제 있는 것이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저런 이제 척부순환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요즘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급성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 생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들에서는 척부 혈행의 발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뇨 환자들은 중성지방은 굉장히 높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군에서는 척부 혈행의 발달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과 이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어떤 레벨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비만하게 되면 염증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CRP라는 이제 염증 지표를 나타내는 이제 지수인데요. 이런 것들이 높은 거와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같이 묶음으로 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위험 신호 자가 체크 방법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걸어도 이제 종아리가 아프고 파행성 보행이 와서 이제 이게 쉬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파행성 보행이라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발꿈치가 이제 부어 있는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야식을 잘 즐기는가? 초콜릿이나 케이크 등 간식을 좋아하는가?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가?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 부족인가?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한가?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는가? 가끔 어지럼증이 있는가가 우리가 쉽게 콜레스테롤 높은 동맥경화가 올 수 있는 위험 신호를 한번 이제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은 써야 되는 것이죠. 스타틴은 우리가 한때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개발한 약 중에서 그동안 이제 아스피린하고 항생제하고 큰 이제 인류에 기여를 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을 쓰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도 생기고, 아스피린은 이제 1차 예방에는 효과가 없고 2차 예방에 효과가 있고, 특히 한국인들에서 아스피린을 꼭 써야 되는, 이 스텐트를 한 사람이라든지 중풍을 앓았던 사람은 꼭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고혈압이 있거나 단순 당뇨가 있는 경우에서 무조건 다 써버리면 이게 위가 이제 좀 상하면서 위장 출혈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어떤 덕과실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2차 예방,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는 이제 아스피린 꼭 써야 되지만, 그 단순 고혈압이나 단순 고지혈증 환자들에서는 잘 쓰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스테틴은 이제 그 의사들이 개발한 최고의 어떤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20년 동안 썼더니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뜻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케미컬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은 당뇨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고, 또한 인지장애가 있고 간독성이 생기고 근육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틴은 꼭 써야 되는 환자, 특히 이제 그 스텐트 시술을 했던 사람들 꼭 써야 됩니다. 그분들 보고 스타틴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당뇨가 심해서 이제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그 고위험 환자들에서 스타틴은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스타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식이요법에 해당하는 시세트는 권장해서 같이 복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스타틴 용량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절대 스타틴을 끊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 고지혈증 환자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스타틴을 많이 복용을 했을 때 이 당뇨 위험성이 한 5% 정도 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틴은 이 상위 레벨에서 완벽하게 이 블럭을 시켜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이제 억제를 하죠. 근데 콜레스테롤만 생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엔자임 Q10도 억제를 하지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의 ATP와 같은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췌장에서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만들 때
이 ATP를 사용해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제 스타틴을 썼을 때 당뇨병 유발의 하나의 기전이 되겠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런 이제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근육경련이라든지 전신쇠약, 그리고 보행 문제, 그리고 근육량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30일 정도 지나면은 코엔자임 Q10이 이렇게 한 뭐 49%, 한 50% 정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은 없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슬기로운 고지혈증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도 먹고 있고 우리 가족들도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드시고 있는 C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폴리코사놀, 파이토스테롤, 그리고 국화꽃 추출물이 이제 이게 들어있는 이거 이제 복합체가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 라이퍼 C 플러스이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이제 스테틴을 쓰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약제나 이런 경우에서는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식이섬유가 이제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이 식이섬유 일일 권장량이 남자는 25g 이상 먹어야 되고 여자는 20g을 먹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보통 우리 한국 식단은 뭐 나물도 많고 김치도 해서 많잖아요. 우리 계산해 보면 한 10g 정도가 됩니다. 한 15g에서 한 12g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자녀들은 뭐 바쁜 현대인의 식습관에 그대로 이제 노출되어 있죠.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이제 정제된 이 탄수화물, 밀가루라든지 흰쌀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식이섬유가 섭취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에 들어있는 귀리 식이섬유는 소장으로 우리가 식사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타서 드시면은 얘네가 먼저 이제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소장에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어 있는 담즙산을 배변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림 하나를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코사놀이 있는데요. 사탕수수 추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스타틴과 같은 이제 똑같은 기능이 이제 그 사탕수수 추출물이 폴리코사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콜레스테롤 생합성에 관여하는 탄원 요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하고, 여기에서 이제 현대의학의 스타틴이 갖고 있지 못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코사놀이 바로 이제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폴리코사놀이 바로 양질의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요즘 시기에 아주 딱 맞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를 막는 효과가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HDL 콜레스테롤이 코로나 감염 억제 능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의 HDL 콜레스테롤을 채취해서 이것과, 그리고 이제 당화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당뇨에 해당하는 손상된 HDL 콜레스테롤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을 했더니만, 이 건강한 HDL 콜레스테롤을 가진 경우에서는 당화로 손상된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에 비해서 항산화 능력이 51%가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포 생존율이 1.7배나 더 연장이 되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한 4배 가까이, 3.6배 정도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고 사망률이 높은지를 설명을 가능케 했고, 건강한 HDL 콜레스테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HDL 콜레스테롤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에 들어있는 국화꽃 추출물은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을 만들게 되는데요. 항상 담즙산은 우리가 달러 보유고처럼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에 의해서 이제 담즙산이 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일정량은 이제 이 담즙산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으로 합성하는 과정이 7알파 가수분해 효소인데, 이 과정을 이제 촉진을 해서 하는 게 이제 국화꽃 추출물의 효과다라고 이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식물 스테롤, 파이토스테롤이 이제 라이프 C 플러스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파이토스테롤이 우리가 이제 먹는 동물 스테롤과 이제 경쟁적 억제 관계에 의해서 소장에서 이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적게 이제 흡수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의 장내 작용 기전을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를 하나로 이제 묶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들어서 이렇게 식전에 먹게 되면 얘네가 먼저 이제 소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담즙산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담즙산이 나오게 되면 마치 이제 식이섬유를 농계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 담즙산을 이제 그 일본 외장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 이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탁 이렇게 안고 딱 대변으로 이렇게 쪼르륵 남강으로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쪼르륵 대변이라는 남강으로 빠져서 이게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은 항상 달러 보유고처럼 이 담즙산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즙산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주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국화꽃의 그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스테롤이 경쟁적 흡수 억제 관계를 해서 이 우리의 어떤 먹는 음식, 지방 음식이 적게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농계가 이제 끌고 나가는 담즙산의 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을 만드는 과정, 이것이 이제 대사 과정에 국화꽃 추출물의 효과가 이제 작용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내 세포에서 HMG 코에 리덕테이즈 환원 요소를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폴리코사놀이 있어서 생합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제 기전을 그림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년 동안 43,000명을 임상 실험 결과를 했는데, 8주 임상 결과가 LDL이 31% 떨어지고 HDL이 29%가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현대의학에서 어떠한 연구도 HDL을 안전하게 이렇게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에서 HDL의 기능이 재조명되는 가운데서 우리 어떤 제품의 이 탁월함을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에게 잘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엔자임 Q10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타셀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에서 이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틴을 쓴다든지,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코엔자임 Q10이 코팅되어 가지고 스테틴과 같이 나온다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코엔자임 Q10이 중요하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성지방을 태우는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오메가3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메가3는 EPA가 이제 824mg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 감소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면서 고혈압을 완화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DHA 412 뇌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 감소하면서 어린이 성장에 이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오메가3를 선택하는 참 오메가3의 홍수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EPA하고 DHA가 2대1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연구가 되어 있는 것, 이런 이제 이 선택 기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게 잘 적합한 비율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중심의 의학에 대해서, 근거 중심은 바로 이제 우리가 PDR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제 PDR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들을
몇 개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대표적인 PDR에 들어있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이섬유와 여러 비타민을 투여했을 때 고지혈증 치료를 줄일 수 있고 또 부가적인 이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문이 바로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DA 미국 당뇨학회 2014년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뭐 거의 뭐 지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해야 되는 편을 보면 포화지방산이라든지 트랜스지방산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를 먹게 하고 액상 식이섬유, 그러니까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와 같은 이제 물에 타서 먹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라고 되어 있고 체중 감량과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계 논문을 보면 심근경색 환자에서 식이섬유가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일 식이섬유 섭취량이 10g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이섬유 섭취 효과는 전신염증을 감소하고 LDL을 감소하면서 이 리피드, 지질의 산화 과정을 감소하고 인슐린 기능을 개선했다. 그리고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익균의 활동 환경을 개선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바이오스라이프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일부 복용자들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스테틴을 제대로 먹어도 이게 우리 몸은 이전의 단계, 이전의 항상성, 우리가 그걸 영어로 이제 previous homeostasis라는 이전의 항상성으로 요요 현상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에서 이제 합성을 줄이면은 이 소장, 특히 이제 공장에 우리가 12지형 공장 회장이 있는데 그 공장의 건의부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콜레스테롤 음식들이 흡수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이게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간에서 떨어뜨리는 스테틴을 쓰거나 또 우리의 바이오스라이프 C+를 쓰면 이 상대적으로 장에서 오는 이제 흡수되는 이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도 이제 장에서 이제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를 블록을 하는 약들을 같이 이제 병합해서 쓰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5 스텝을 제대로 한번 더 잘 점검해서 해보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크림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잘 아는 대통령 주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주치이신 제리 베르스란 박사는 이런 훌륭한 바이오스라이프는 미국 모든 국민들이 먹어야 한다고 공개 사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유니시티 바이오스라이프를 다 드신다면 다른 나라 국민보다 더 강력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대사의 불균형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글로벌 컨벤션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걸 제대로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스튜트 휴즈 회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바이오스라이프를 알려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건강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 소망이며 우리 유니시티 가족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신 송준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아주 특별한 순서